안녕하세요. 금속재료 산업기사 나학격 시리즈 챕터 2, 챕터 1 열처리의 개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변태, 그 중에서도 마텐사이트 변태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텐사이트 변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처리 강화기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텐사이트가 뭐냐? 마텐사이트라는 것은 알파철 안에 탄소가 과포화 고용체로 고용된 조직을 마텐사이트라고 합니다. 즉, 막 이런 식으로 철 원자 사이에 탄소 원자가 과포화돼서 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좁은데 비좁은데 막 껴 들어가다 보니까 원자가 틀어지죠. 예? 틀어지다 보면 응력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이제 무슨 응력? 내부에 있다 내부 응력. 게다가 마텐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온에서 급냉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핵은 생성이 많이 됐는데 성장이 되질 못해서 조직이 미세하죠. 그래서 크게 내부 응력과 조직 미세화에 의해서 게다가 탄소가 이제 그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강한 그런 조직이 되는 게 마텐사이트 그런 변태가 마텐사이트 변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마텐사이트의 생성 메커니즘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텐사이트는 오스테나이트 상태, 감마철이죠. 감마철의 오스테나이트 상태에서 급격히 당금질을 할 때 나오는 그런 조직이죠. 임계구역에서 급냉을 했을 때 나오는 조직으로 탄소가 확산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이동하지 못하죠. 탄소가 그대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철 안에 고용 상태로 남아 있는 게 이제 마텐사이트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감마철에서 알파철에 더 작기 때문에 격차가 팽창하죠. 예. 이때 발생하는 응력 때문에 경도도 증가하고, 게다가 또 조직도 미세해서 결정력 미세화에 의한 강화도 이루어지는 게 이제 마르텐사이트 변태의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르텐사이트 변태의 특징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기능장 시험에서 나왔던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확실히 공부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산업기사뿐만 아니라 기능장까지 갈 때 이 내용 반드시 빈번하게 출제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르텐사이트 변태의 특징, 고용체 단일상이죠. 예, 단일상으로 이제 일어나는 게 마르텐사이트 변태라고 할 수 있고, 중요한 거 무확산 변태다. 확산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변태 시작 온도 저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냉각 속도에 따라서 없다는 말이에요. 냉각 속도. 일반적으로 상변태가 있으면은 내가 냉각 속도를 엄청나게 빨리 해. 그러면은 물이 만약에 0도씨에 온다. 근데 냉각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0도씨가 아니라 영하 10도씨에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냉각을 하면은. 하지만 얘는 원자의 확산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온도에서 변태가 이루어집니다. 예? 냉각 속도에 따른 변태는 없다. 변태 온도 변화는 없다. 하지만 뭐에 의해서 변한다? 밑에 있습니다. 밑에 어디 있더라? 탄소량 합금원소가 증가할수록 MSF 온도가 변한다 라는 거, 이 두 개 연계시켜서 알고 있으면 굉장히 편하게 특징 두 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테나이트와 마르텐사이트 사이에는 일정한 방위관계가 있고 또 표면 기복이 있다. 왜냐? 이게 더 부피가 팽창하기 때문에 표면 기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범위 안에서 변태가 끝난다. MS랑 MF가 존재한다. 그리고 마르텐사이트 변태는 협동적 원자 운동에 의한 변태이고, 결정 내는 결함이 존재해서 굉장히 많은 내부 응력을 갖고 있다라는 특징 반드시 알 필요가 있고요. 다음으로 기능성 마르텐사이트의 두 가지의 대표적인 기능성 마르텐사이트 변태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열탄성형 마르텐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효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형상기억 효과, 열탄선형 마르텐사이트 변태로 나오는 게 현상기억 효과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온도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성질을 나타내는 게 열탄선형 마르텐사이트 변태에서 나타난다.
그 막 좀 어설프게 공부한 친구들은 그렇게 할 거예요. 이제 마르텐사이트가 형상기억 효과랑 관계가 있다는데 이게 뭐지 하는데, 마르텐사이트 우리가 뭐 탄소강을 찬물에 팍 넣어서 하는 그런 마르텐사이트 변태 말고 기능성 마르텐사이트 변태가 또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열탄선형 마르텐사이트와 그 다음에 볼 이제 가공유기 마르텐사이트 변태가 있는데, 열탄성에서 형상기억 효과가 나오는 거고, 가공유기에서 하드필드 수인강 만드는 거죠. 고망간강 1868 스테인레스 이런 강들을 경화시키거나 진짜 왕중왕 강인강, 강하면서 인성 있는 강한 강을 만드는 게 가공유기 마르텐사이트 변태입니다. 그 생성 방법은 이제 각자 책을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마르텐사이트 변태 크게 보면, 마르텐사이트는 우리가 찬물에다가 팍 탄소강을 넣어서 경하게 해주는 일반 마르텐사이트 변태가 있고, 기능성이 있죠. 기능성에는 위에 있는 하나가 열탄성형이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가공유기가 있는데, 열탄성형에서는 형상기억금을 만들 수가 있고, 가공유기에서는 강인강을 만들다. 이렇게 좀 모양을 좀 잡아두면은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마르텐사이트 변태에서는 특징 꼭 알아야 된다. 특징 뭘 알아야 되냐? 뭐 대표적으로 일반적으로 뭐 특징 한 5개를 써라라고 필답형 시험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뭐 쉽게 무확산 변태 하나 알고 있으면, 무확산 변태 원자의 확산이 없어? 그러면 뭐겠어? 단일상이지. 단일상이야. 그러다 보니까 원자의 확산이 없다 보니까 항상 일정한 온도에서 일어나. 일정한 온도에서 일어난다고? 그럼 MF, MS 있어. 그냥 유기적으로 계속 이어나가면은 좀 어느 정도 암기하는데 쉽게 이해를 해서 암기를 하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르텐사이트 변태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틀린 것은 아까 배웠죠. 고용체의 단일상이다. 이거 맞는 말이죠. 확산에 의한 변태, 무확산이라고 했잖아요. 무확산 변태는 꼭 외우라고 했습니다. 마르텐사이트 변태라면 표면 기복이 생긴다. 왜냐? 최적 팽창이 있기 때문에 표면에는 기복이 있죠. 오스테나이트와 마르텐사이트 사이에는 일정한 방위관계가 있다. 그래서 오스테나이트 상이 크면은 그 마르텐사이트도 입자가 크게 되죠. 왜냐? 오스테나이트가 만약에 이렇게 생긴 오스테나이트 조직이 있고, 어떤 놈은 이렇게 치밀한 오스테나이트 조직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마르텐사이트가 어떻게 생기냐? 요게 오스테나이트가 갈라지고 여기서 또 요 안에서 또 갈라지고 페라이트 아니에요. 계속 방향이 바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레인이 크면은 오스테나이트도 크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 입자라는 거는 작을수록 굉장히 강한 힘을 갖죠. 예? 쉽게 생각해서 내가 큰 입자들을 모아서 어떤 재료를 만든 거랑 작은 입자를 똘똘 뭉쳐서 만든 거랑 강도가, 작은 입자를 뭉친 게 더 세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스테나이트랑 일정한 방위 관계가 있고, 또 오스테나이트화 온도 마르텐사이트를 하기 전에 고온에서 오스테나이트화를 시켜주는 온도가 높을수록 마르텐사이트의 기계적 성질도 달라지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텐사이트 변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한번 찾아볼게요. 마르텐사이트 변태를 하게 되면 표면 기복 발생하죠. 맞죠? 펄라이트와 베이나이트 변태와 달리 확산을 수반하지 않는다. 맞는 말입니다. 무확산이라고 했죠. 이건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예요. 무확산 변태. 일시적 한 번에 확 일어난다. 무확산 변태. 마르텐사이트 조직은 모체인 오스테나이트의 조성과 동일하죠. 마르텐사이트 형성은 변태 시간에 따라 진행되고 온도와는 무관하다 라고 하는데, 마르텐사이트 변태는 온도와 관련이 있죠. 온도. MS, MF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텐사이트 스타트, 마르텐사이트 피니시 온도가 있기 때문에 온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르텐사이트 변태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으로 항온 변태에 대해서 항온 변태 곡선과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온 변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온 변태, 아까 냉각 방법 중에서 저번 시간에 항온 냉각이란 걸 배웠죠. 그쵸? 네, 항온, 등온이라고도 하는데, 일정한 온도로 유지시켰을 때 나오는 변태가 항온 변태입니다. 그래서 강을 오스테나이트 상태로부터 일정 온도로
유지되는 항온 분위기에서 변태를 시작하고 일정 시간이 끝나면 변태가 끝나는 게 이제 항온 변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해주냐? 항온 변태 선도를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죠. 내가 원하는 조직이 항온 변태 선도에 있으면은 내가 해주는 게 항온 변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항온 변태 선도를 TTT 선도라고 해요. TTT. 그래서 항온 변태 선도, TTT 선도, S곡선, C곡선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어, 그 거의 다 같은 비슷한 그런 이제 변태 곡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항온 변태 선도의 여러 명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온 변태 여기 이 변태 온도 구역에 따라서 이 위는 오스테나이트죠. 근데 이제 그 이 여기 요 부분을 노우즈라고 합니다. 노우즈. 이 손도에 코같이 나온 요 부분 550도씨 되는 요 부분을 노우즈라고 하는데 이 노우즈 위를 펄라이트 존이에요. 그래서 PS와 PF로 지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지나게 되면은 다 펄라이트가 되는 거고 냉각을 할 때. 그리고 요 아래 존은 이제 베이나이트 존이죠. 그래서 BS와 BF가 되는데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이제 위 그 550도씨 위로 하면 펄라이트고 550도씨 아래로 하면 베이나이트가 됩니다. 근데 이 펄라이트 중에서도 고온으로 하면 거친 베이나이트, 펄라이트 중에서 좀 저온으로 했다 미세한 펄라이트가 되고, 또 베이나이트도 베이나이트 존 중에서 이제 위쪽 550도씨에 가까운 존에서 항온을 시키면 세터령 베이나이트, 그리고 또 아래쪽 베이나이트 쪽에 하면은 침상 베이나이트가 됩니다. 또 이제 그 MS점에 비슷하게 MS는 지나고 MF 사이로 하면 마이텐사이트와 베이나이트의 혼합 조직이 되고, 또 이제 또 MS, MF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제 마르텐사이트가 되는 거죠. 또 급하게 내려왔을 땐 잔류 오스테나이트가 생겨서 마르텐사이트와 오스테나이트의 혼합 조직이 되기도 합니다. 방금 그래프에 해당하는 설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노우즈라는 거, 그리고 만이라는 거, MS 위에 요 오목한 부분 여기를 만이라고 하죠. 만. 그래서 만 캐리비안 베이 할 때 베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베이나이트죠. 베이나이트. 자, 그래서 항온 변태에 의한 조직 종류를 보면은 우선 나올 수 있는 게 펄라이트가 있죠. 노우즈보다 높은 온도에서 하면 펄라이트, 그리고 만에서 생성된 베이나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펄라이트 변태와 베이나이트 변태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펄라이트 중에서 조대가 나오고 어떻게 하면 미세가 나오는지, 어떻게 하면 또 무모상이 나오고 어떻게 하면 침상이 나오는지, 이 TTT 선도 연속 그 항온 변태 냉각 선도를 좀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개념 잡기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홈석강의 연속이 아니죠. 항온이죠. 항온 냉각 곡선에서 변태 개시 온도가 낮은 것은, 그래서 이건 경도 순서로 비교해서 하면 돼요. 경도 순서 MTSP잖아요. 마르텐사이트, 트루스타이트, 솔바이트, 펄라이트입니다. 여기서 MTSP로 갈수록 변태 온도가 높아야겠죠. 그리고 냉각 속도는 빨라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태 개시 온도가 가장 낮은 것은 변태 개시 온도가 가장 낮은 것은 마르텐사이트죠. 그리고 개시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은 펄라이트입니다. 좀 이제 문제가 좀 에러가 있네요. 이게 이제 답이 1번으로 나온 거 봐서 낮은 게 아니라 높은 겁니다. 높은. 그래서 높은 것은 펄라이트. 펄라이트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베이나이트 변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베이나이트는 오스테나이트 탄화물로 오스테나이트와 탄화물로 분해한다. 이거 맞는 말이죠. 오스어닐링을 하는 경우 베이나이트가 생성된다. 오스어닐링이나 오스템퍼링이죠. 오스템퍼링을 하는 경우 주로 발생합니다. 오스어닐링이라고도 하고요. 저탄소강에서는 상부와 하부 베이나이트 탄소 농도에 따라서 변화한다. 탄소 농도가 아니라 온도죠. 온도. 항온 온도. 항온 유지시켜주는 온도를 기준으로 상부와 하부로 나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말입니다. 0.7% 이상에서는 탄소강에
자, 다음으로 열처리 개요의 마지막 단원 되겠습니다. 연속 냉각 변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까지는 등온 변태에 대해서 봤죠. 그래서 냉각 속도를 냉각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서 내가 필요한 그런 조직을 만드는 게 등온 변태라고 했어요. 근데 연속 냉각 변태는 그냥 냉각을 쭉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냉각 속도에 변화 없이 그냥 일정한 속도로 냉각을 시켜주는 건데, 그 냉각 속도에 따라서 느릴 경우에는 완전 풀림, 그리고 빠름은 당금질, 또 중간이 노멀라이징이 있고 임계 냉각 속도가 이렇게 위치합니다. 그 임계 냉각 속도는 요거보다 빠르면은 마르텐 사이트가 생성되는 그 속도를 임계 냉각 속도라고 하죠. 그래서 임계 냉각 속도보다 느리면은 마르텐 사이트 전에 펄라이트가 석출이 되는 것이고, 임계 냉각 속도보다 빠르면은 완전한 마르텐 사이트 조직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거친 펄라이트가 되는 거고, 이 그래프에서 노멀라이징 하면 미세 펄라이트, 또 기름 담금질 요 정도의 속도로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마르텐 사이트와 미세한 펄라이트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 조직이 되고요. 물 담금질을 하면 마텐 사이트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CT 선도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곡선 1의 경우에는, 위에 곡선 1의 경우에는 매우 느린 작업, 풀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조대한 폴라이트를 형성하고, 곡선 2는 노멀라이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솔바이트, 즉 미세한 폴라이트를 만드는 게 이제 곡선 2에 해당하고요. 곡선 3은 오일 캔칭이죠. 이거는 마르텐 사이트 플러스 폴라이트, 미세한 폴라이트가 형성되는 게 이제 곡선 3이고, 곡선 4는 캔칭에 의해서 전부 마르텐 사이트가 형성되는 게 곡선 4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나이트 조직을 얻기 위해서는 위에 같은 항온 변태에서는 힘들죠. 항온을 해야 되죠. 항온 연속에서는 힘들고. 자, 연속 냉각 중에 마르텐 사이트 변태는 AR 다시 변태와 AR 다시 변태가 있는데, AR 다시를 임계 구역이죠. 임계 냉각 속도 550가시를 이제 AR 다시라고 하고, 250도씨 MS점까지를 AR 다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3의 경우에는 트루스타이트와 마텐사이트 혼합 조직이 생기고, 4번은 이제 완전 순행이죠. 그래서 100% 마르텐사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임계 냉각 속도의 정의 중요합니다. 폴라이트를 형성하지 않고 100% 마르텐 사이트를 형성시키는 최소의 냉각 속도를 임계 냉각 속도라고 하죠. 자, 개념 잡기 문제 통해서 정리하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석강의 연속 냉각 곡선 CCT 커브 컨티뉴어스 쿨링 트랜스포메이션 다이어그램에서 냉각 속도가 가장 빠른 순으로 냉각 속도 빠른 순 MTSP입니다. 경도 순서랑 똑같아요. 그래서 마르텐 사이트, 트루스타이트, 솔바이트, 펄라이트 이 순서로 되는 것입니다. 연속 냉각 변태에서 오스테나이트로부터 마르텐 사이트로 변태하는 변태는 AR 다시죠. AR 다시 MS 온도가 있는 AR 다시가 오스테나이트에서 마르텐 사이트 되는 변태고, AR 다시는 그쵸, 노우즈죠. 노우스 온도에서 임계 냉각 속도 정도 밑에 오는 그 온도가 AR 다시 변태입니다. 이게 550도, AR 다시는 250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AR1이 있고 AR3가 있는데, AR1은 A1 변태 혹시 들어봤어요? A3 변태 들어봤죠? A1은 723도씨죠. A3는 910도씨죠. 근데 AR이 붙어서, R이 뭐냐? 이거는 리프로 디스먼트, 즉 가열시의 A1과 A3 온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열시이기 때문에 720도보다 살짝 높고, 가열 속도에 따라 틀리죠. A3보다 조금 높은 온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연속 냉각 변태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 두 강에 걸쳐서 우리가 금속 열처리 중에서 열처리 개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챕터 2 일반 열처리에 대해서 여러 강에 나눠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람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